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안이라 하는 것은 절에 나오시는 신도분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뭔가 불안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위험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말을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왜 생기느냐?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다 보면 뭔가를 내가 성취해내고 그러면 그만큼 나는 더욱더 나의 미래가 그만큼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떤 불안 중에 대표적인 거다. 왜 불안한가? 내 자신이 어떤 위협을 받으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위협을 받으면 두렵단 말입니다.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불안이라는 거는 걱정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뭔가를 빨리 해라. 걱정을 막 하는 이유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떤 위험 요소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면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회피를 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면 돌파를 하든가 회피를 하든가. 회피하는 거는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아이 머리 아파 나 몰라 그냥 나 몰라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 이제 회피하는 거고 불안하니까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불안하다, 불안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핵심은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 요소를 빨리 네가 그거를 극복을 하든지 피해가든지 해라 하는 어떤 신호다.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 자체는 하나의 신호다. 그런데 이 신호가 너무 작으면 사람이 만사태평이면 너무 느긋하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없죠. 만사태평이니까 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는 지금 이대로 아무 불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뭘 이루는 게 없습니다. 발전이 없죠. 쉽게 말해서. 반면에 불안이 너무 크면 정신병원 가야 되죠. 공황장애라든가 강박성 장애라든가 이런 불안이 너무 크면 또 모든 게 다 이제 불안하다거나 예를 들면 가스밸브를 잠궜는데 돌아서서 다시 또 확인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불안한 감정이 나에게 와야지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는데 너무 크면 아예 그런 거를 못 해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장애가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제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 하는 정신과 의사들 이야기는 우선은 불안의 정도를 좀 병원에 찾아올 정도라면 우선은 불안의 정도를 좀 낮추어야 본인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약 같은 걸 통해서 좀 불안감을 우선은 낮추는 게 시급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게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자기 기능을 못 해요.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양이가 다람쥐를 잡는 걸 가만히 보면 다람쥐가 이제 고양이가 자기를 노리는지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둘이 눈이 맞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다람쥐가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도 못 해요. 그냥 이런 제가 몇 분 봤는데 돌담 그 위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고양이는 가서 그냥 턱 물어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그냥. 너무 쉽게 잡아.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잡더라고. 너무 불안하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아예 그냥 모든 게 정지가 되어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하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호다. 그러니까 불안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죠. 뭔가 신호를 주면 내가 그 신호를 받아서 뭔가를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뭔가를 하니까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불안감을 털어내려고 해도 100% 털어낼 수가 없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불안감의 제일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자니 막막하고 애들을 보자니 그 애들 둘이 결혼시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한 거죠. 불안하죠, 그냥. 불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젊은 친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대 후반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과연 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나? 회의가 든다. 그러니까 앞날이 이 밥벌이를 해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자신이 없다. 앞날이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으면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다 미래를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 삶에서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거다. 만약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 불안할 이유도 없죠. 이게 우리가 굳이 불안한 감정을 버거워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때 하는 일반적인 방식, 명상을 통해서 내 감정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걸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라. 똑같아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면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과제를 만들어라는 거죠.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해나가면 된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실천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라도 실천을 하면 거기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그러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줄어든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비만이 심해서 당장 살을 20kg를 빼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고혈압에 당뇨에. 그래서 20kg를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헬스클럽에 가서 푸시업을 갖다가
하루에 2개씩만 하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루에 2개만 해라. 내일은 3개, 모레는 4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뒤에는 50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살 빠진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살을 못 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루에 2개 그거 뭐 해가지고 뭔 효과가 있겠어? 그 정도는 뭐 아무 문제도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만하니까 그렇게는 또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의 머리는 내가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저 무언가가 통째로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 내로 들어오는 건 뭡니까? 저 선풍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정보가, 이미지가. 다시 말하면 내 눈은 이 현실 세계를 본다고 해도 내 머리는 이 현실 세계의 정보만 받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본질적으로 두뇌는 구별을 못해요. 다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매일 2개를 푸시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두뇌는 이미 내가 푸시업 2개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안 했는데 내 머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해놓고 머리는 이미 해버렸으니까 하라고 하는 실천을 오다를 안 내리는 거죠, 머리가. 이미 머리에서는 해버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불안이라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일반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저는 어쨌거나 스님이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불안한 감정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신호라고 아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왜 느끼는가? 그거는 내가 다칠지도 모른다. 내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은 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 다칠 수도 있다. 내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모든 이 생각의 주어는 나예요, 나. 결국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뿌리 깊은 어떤 생각,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두려움을 촉발시키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불안한 감정이 막 신호가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 출발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뿌리 깊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 부처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 부처님이 매일 하는 이야기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상생활에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굳이 불안한 감정이 없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 불안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들은 나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 존재들이에요. 불안을 먹고 사는 존재.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했던 기간이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출가해서 3달 정도,
행자 생활할 때도 행자 생활을 저는 한 8개월, 9개월 정도 했는데 처음 3달 이 시기는 내가 생각해도 아주 특별한 시기였어요. 두 번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2020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중환자실에 4일 있었고 일반 병실에서 한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가지고 한 보름 이상은 뭐 거의 이렇게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이제 걷는 것도 뭐 약간 경사진군 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병원 퇴원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그때 기간 이 2번의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 출가하고 나서 3달 동안은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출가할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그때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제 결혼하는 것만 빼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으니까 이 사회에 나는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다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내 삶은 그냥 덤으로 사는 거다 이거는. 나머지 인생 내 스스로 뭐 그냥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필요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못하니까 지금부터 삶은 덤으로 그냥 서비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언뜻 했어요. 출가할 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출가할 때는 뭐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연한 계기로 출가를 했는데 행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뭐 기가 막히고 뭐 코가 막힌다고 이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까 말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지금부터 내 삶은 그냥 덤으로 사는 건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20살도 가도 안 된 놈이 내한테 반말을 막 하면서 막 참여를 하라 해서 성질을 내고 밖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 막말로 진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어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이런 상황들이 출가 처음 하면 엄청나게 많이 생겨. 하여튼 그때 만약에 내가 일반인으로 생활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다 수용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상행자가 되기 전까지. 근데 3달이 지나고 내가 딱 상행자가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상행자인데 다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 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행자들이 이렇게 해야지. 뭐.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이런 대접을 그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3달 동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일을 내가 당해도 그런가 보다. 길을 걷는데 사람이 손을 흔들고 걷는 게 당연하지. 손 좀 흔들었다고 그거를 다 큰 사람을 참여를 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어떤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나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왜냐하면 행자라고 하는 존재가 주변에서 행자라는 존재를 취급을 하기를 사람 대접을 안 해요. 사람 대접을 안 해. 아예. 지금은 다르지만 지금은 행자가 큰 스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널린 게 행자라서 사람 대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좀 지나면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별 볼 일 없는데 뭘 이런 일 가지고 내가 성질을 낼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 대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애착이나 집착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자실의 그 문화나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정말 행복한 때가 그때였다. 몸은 제일 힘들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 요즘 손에 굳은 살 박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 몸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왜냐? 나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기보다 줄어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든 지키고 방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만들고 싶다는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세상 일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는 나에게 불안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게 본질적이다. 그럼 두 번째, 재작년에 이제 쓰러진 이후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이제 계속 잠만 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는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체력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퇴원해서 한 보름 정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물론 나는 이제 몸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라서 일상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엄청 바쁘게 사는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에 사람들이 막 쫓기는 것 같다. 이게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왔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나는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다행히 이제 골든타임을 안 넘기는 바람에 살아났지만 나는 직접 못 들었지만 의사 말에 의하면 지옥문을 넘어서 저만큼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때는 이렇게 몸에 뭐가 막 붙어 있어가지고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삑삑삑삑 거려요. 그러면 간호사가 빨리 오냐 하면 쫙 멀리서 보고 별 문제 없으면 놔둬 그냥 바쁘니까.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 그래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일반 병동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사람들 병문안 오면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한 사람 가고 나면 쉬어야 돼. 근데 또 오잖아. 그러면 속으로 그냥 미치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일반 병실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몇 번 했는데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죽는다는 게 내가 평범한 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비일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 이런 게 막 찾아오면서 죽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다가 딱 죽네.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가다가 이게 다시 왔으니까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죽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좀 그게 사라진 거예요. 왜냐? 경험을 해봤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을 못해요. 기껏해야 내같이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저거 넘어가면 죽네 보고 다시 오는 것까지는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도 일시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지더라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 거에 연장이니까.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하는 걸 보니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유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은, 토끼가 보면 이제 풀을 뜯어먹을 때 토끼들을 자세히 보면 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뜯어먹질 않아요. 좀 먹다가 또 주변 살피고 또 먹다가 계속 그래요. 걔들은 뭘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토끼는 초식 동물이고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들이 주변에 널려 있고, 그러니까 뭘 먹으면서도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려면 긴장해야 되고, 긴장하려면 머리는 불안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라는 동물은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하니까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몇 걸음 걷고 또 주변 살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때 내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한 보름 정도 내가 느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뭔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불안감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 그때 나는 일시적으로 죽음을 살짝 경험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희석된 상태. 지금은 아닙니다. 살짝 희석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토끼처럼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막 불안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지금 내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더 근본적인 불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죽음을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때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고 표현하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내가 사라진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살아서는 경험을 못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같이 특별한 경험을 어쩌다가 한 사람들은 잠깐 그런 사실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두 번째는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불안의 근본 원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듯이 내 감정을 올바로 보고 직시하고 바라보는 훈련, 수행이죠. 수행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과제들을 만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애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시를 하자.
그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불안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해서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깨치라고 그냥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깨치면 뭐가 뭐 특별히 대단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깨쳐라.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라.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최소한 불자라면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수행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